음, 컴퓨터 시스템, 시스템 프로그래밍 교수 김철기입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착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까 이 프로그램, 이 부분, 그 C 파일을 저희가 쉐어드 오브젝트, 즉 공유 라이브러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때 생겼던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단순해요. 파라미터 두 개를 이렇게 A, B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받고 그것을 다시 전역 변수인 G바와 함께 더해서 반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전역 변수를 찾아내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예.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혼란이 약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보던 부분은 실제 이것을 컴파일하고 난 목적 파일인 add.o를 가지고 제가 obj 덤프를 한번 했었어요. 그쵸? 그랬더니 어땠나?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값과 여기 이건 상수값이에요. 지금 코드가 보이지만 코드가 아니라 실제 주소값을 어떤 찾아내기 위한 상수값 같은 거였죠. 14에다가 0을 더해가지고 그 주소에 있는 값을 뭐 읽어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실은 전역 변수를 없앴어야 되는데 전역 변수 주소와는 별로 관계 있어 보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도저히 코드를 읽어도 이건 수행이 가능한 코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코드에는 릴로케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쉐어드 오브젝트에는 릴로케이션이 안 되도록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코드에는 릴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R 옵션을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값들은 릴로케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코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교수님 쉐어드 오브젝트는 릴로케이션을 안 하기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릴로케이션 코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거는 쉐어드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냥 포지션 인디펜던트 코드일 뿐이고 실제로 쉐어드 오브젝트를 보려고 하면은 이것을 라이브러리화 시킨 live add.so를 저희가 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쉐어드 오브젝트를 디스어셈블하지 않고 쉐어드 오브젝트 전 단계는 오브젝트 코드를 obj 덤프를 했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준비할 때는 쉐어드 오브젝트를 봤었는데 실제 강의 중에는 오브젝트 코드 보면서 제가 혼란이 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다시 보면은 실제로 add라는 함수에서 쭉 가있는 그 상수 부분이 아까는 분명히 여기가 14였고 여기가 0이었어요. 네, 이 코드가 아마 다시 이 녹화되는 부분 뒤로 돌려보십시오. 여기가 아까는 14, 0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8BA8 그리고 20이라는 값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릴로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이 릴로케이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 릴로케이션 내용은 이 부분은 실제로 프로그램 카운터 이 부분이 수행될 당시 프로그램 카운터 어디예요? 두 개 다음 명령이니까 458번지죠. 물론 현재 확정된 번지 수는 아닙니다. 이건 쉐어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수행되게 되는 어떤 메인 함수와 결합이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9000번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1500번지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체 쉐어드 오브젝트 안에서의 상대적인 주소 위치가 458번지가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갈 때 458번지는 아니죠. 어쨌거나 이 상대적인 주소인 458번지 이 부분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을 때 그 부분으로부터 글로벌 베리어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의 거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거기서부터 글로벌 베리어블까지 또 거리예요. 그러니까 즉 이 두 값 8BA8 16진수 그 다음에 20 16진수 두 개를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까 G바라고 되어 있는 그 전역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어디서부터의 거리? 프로그램 카운터로부터의 458 여기서부터 그 글로벌 베리어블의 주소를 담고 있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실제 연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부분, add 이 부분이 수행될 당시의 프로그램 카운터인 458부터 요 값과 요 값 두 개를 다 한번 더해보죠. 이 연산을 사실 그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산을 여기까지가 그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침수진수 지금 이게 계산기인데요. 4, 5, 8에서
8B, A8, 20, 예, 458에서 8B, A8 그리고 20 이 세 개를 다 더해보는 거죠. 예, 프로그램 카운터로부터 더해보면은 9020이라는 주소가 나옵니다. 물론 상대적 주소예요. 이 전체 라이브러리 안에서의 상대적 주소인데요.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20이라는 주소는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냐면 그곳에는 실제 이 전역 변수 9028에 담겨있는 이 gbar라는 전역 변수의 주소값을 담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을 공유를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코드는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전역 변수를 공유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은 자기만의 전역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대체로 이제 그 8000번지 이후에 실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위치에 이제 실제로 전역 변수의 위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9020 번지가 되고 그 9020 번지가 담고 있는 그 주소값이 9028, 즉 이 전역 변수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즉 요컨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코드에서 add 함수를 찾아가 봅시다. add 함수를 찾아가 보면은 여기 담겨 있는 값들은 절대적인 주소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로부터의 상대적인 주소값을 이 부분에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를 참조할 때도 프로그램 전체의 주소값에서 전체 주소값에서 그 전역 변수 주소값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로부터 주소값을 찾아가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이 쉐어드 라이브러리가 뭐 9000번지에 로딩이 되든 10,000번지에 로딩이 되든 뭐 25041번지에 로딩이 되든 간에 어쨌거나 프로그램 카운터에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은 그 전역 변수의 포인트 값을 얻어낼 수 있도록 언제나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전역 변수를 참조함에 있어서도 이 라이브러리가 그 수정 없이 아무 프로그램에서나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말로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가 잘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마 천천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